이번 옥션에는 아주 특별한 화첩이 출품이 됐어요. 바로 이제 표암 강세왕의 두운지정 화첩이라는 10점의 그림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아마 한국 회화사를 다시 써야 할 만큼 중요한, 아주 귀중한 그런 명품이 출품이 됐습니다. 잘 알다시피 표암 강세왕은 단원 김홍도의 스승으로 또 유명하죠. 60 들어서서 뒤늦게 이제 관료 생활을 시작하는데 한성부,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서울시청 관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로 이제 서울시장까지 한성부 판윤내에 오르게 되는데, 바로 그런 시점에 서울 남산 남서쪽에 둔지산이라고 하는 그런 산이 있었고, 그 산 마을에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 집 이름을 두운지정이라고 했어요. 두운지정은 바로 이제 구름이 머무는 연못 정자, 이런 뜻이겠네요. 그래서 그 남산을 배경으로 해서 앞으로 한강과 관악산을 바라보면서 큰 집을 짓고, 거기서 1784년, 바로 이제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이네요. 화선루라고 하는 누각을 짓고, 그 누각에서, 화선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집 창을 부채 모양으로 창을 내고, 그 부채 모양의 창으로 보이는 관악산 풍경, 한강 풍경,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 언덕 위에 올라가서 북쪽 남산과 북한산 풍경, 그리고 이제 본인이 정원을 꾸미고 살았는데 그 정원에 핀 꽃과 그런 태호석, 이런 것들을 스케치를 했어요. 이것이 이제 16점이었는데, 그 16점에 대한 그 시들이 문집에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서 이 화첩의 그 근원을 찾게 됐죠. 화첩은 16점으로 꾸며졌고요. 그 첫 그림은 그림이 아니고 글씨입니다. 표암 강세왕이 예서체로 두운지정 화첩, 아주 단정하게 써놓고 있죠. 그 두운지정은 구름이 머무는 연못이고, 그 연못에 있는 정자라는 거죠. 거기서 그린 부채 그림 화첩 16점을 꾸몄다는 제목을 쓴 거죠. 거기에 이제 도장이 두 방이 찍혀 있는데, 이렇게 타원형은 표옹, 표암 강세왕의 호고요. 또 오른쪽 아래 삼세기영, 이렇게 네모 도장이 찍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표암 강세왕, 그 다음에 아버지, 할아버지 3대가 70이 넘은 고위 관료를 지내서 기로소에 들어갔거든요. 이제 그걸 기념하는 집안의 영광을 표시한 도장이죠. 첫 그림은 강세왕이 살던 두운지정 전체 전면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 부채 안에 그린 투시도법의 작도로 그렸죠.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 시를 보면 교회에 있는 수십 칸집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냥 별장이 아니고 본가로 생각이 돼요. 잘 알다시피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미음자집 형태의 지금 칸수만 재도 한 17칸 되는 아주 대갓집이네요. 그러니까 서울시 관료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남산 밖에 둔지산 아래 그런 멋진 집을 짓고 살게 됐다는 걸 보여주죠. 그럼 이 강세왕이 살았던 두운지정의 위치를 찾아가 볼까요? 저는 지금 한 3개월 동안 이 화첩을 처음 발견하고 이 화첩의 두운지정의 위치가 어딘지 한 3개월을 뒤졌어요. 두운지정은 와서의 동쪽, 그리고
동작진의 북쪽에 있었다. 그 두운지정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을 이제 통해서 그 위치를 바로 이제 와선은 기와를 굽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와 굽는 곳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동작나루가 있는, 그 동작대교가 있는 장소죠. 그 북쪽하고 그 지점을 딱 찾아보니까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있는 주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위치에 이제 두운지정을 그리고 아래 이제 환강, 남쪽으로 관악산, 그리고 북쪽으로 남산과 백악, 인왕산, 그다음에 북한산 풍경을 이렇게 조립해서 제가 그렸습니다. 이거는 조선시대 도성도 형식을 따라서 재현한 거죠. 그래서 이 두운지정의 위치에 서면 사방 도성과 한강 주변의 모든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의 공간에 정자를 지은 거예요. 집을 지은 거예요. 그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연을 해석하고 읽고 거기에 살고 싶은 위치를 찍어내는 그런 아주 최고의 안목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두운지정의 화선루, 누각에서 본 이제 동서남북 풍경을 그리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측면도 그림이 화선루에서 본 풍경의 첫 장면이 되겠죠. 동작진, 그리고 이제 우면산, 청계산을 그리고요. 그 강 북쪽으로 서빙고 언덕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강변과 그 주변에 이제 버드나무들이 많이 보이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화선루라고 하는 누각의 이름을 부채 그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화선루가. 그러니까 두운지정의 한 누각을 만들고 창을 부채처럼 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강세왕이 앉아서 지금 풍경을 보고 있는 장면을 그린 거죠. 이거를 이제 부채 모양의 창으로 보이는 비치는 풍경을 그대로 부채에다 옮겨 그린 거죠. 이거를 이제 차경이라고 그래요. 풍경을 빌린다. 누각마루에서 바로 부채 모양의 풍경을 그림처럼 즐기고 그걸 또 부채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죠. 이걸 차경화법이라고 하고 이 강세왕이 그것을 실현한 거죠. 그러니까 나와 대상을 한 덩어리로 생각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이 그림은 옥후 북조도, 그래서 이제 두운지정의 언덕에서 본 북쪽 풍경을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이전에 알려졌던 그림이에요. 지금 이 전시회에는 그 사진으로 대체가 돼 있죠. 마침 이 그림은 1990년대 서울 정도 600주년 기념으로 그 서울학연구소에서 책을 냈는데요. 그때 제가 옛 그림으로 본 서울이라는 그 보고서를 냈는데 그때 이 그림을 발견했어요. 그때는 이 그림이 두운지정 화첩의 그림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운지정 화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화첩이 발견되기 이전이었고 또 강세왕의 문집이 발견되기 이전이었어요. 1990년대니까. 그래서 남산과 삼각산, 이런 제목으로 소개를 했었죠. 90년대 어느 화랑에서 이 그림을 처음 보고 이 위치를 한남대교 근처에서 비슷한 풍경이 보이길래 그 정도에서 그린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본인의 집과 관련해서 그 위치, 지금의 이제 이태원이나 후암동 쪽에 그 언덕에 있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완연하게 그 위치를 찾게 된 거죠. 지금 보시면 강세왕 집 언덕에 꽤 큰 마을이 있지요. 거기에 기와집, 초가집이 함께 어울려 있고 그 위로 오른쪽에 이제 이태원과 그 서빙고 쪽 마을이 보이고요. 남산이 보이죠. 남산 왼편으로 뾰족뾰족한 봉우리들 보이시죠? 바로 이 봉우리가 강세왕은 삼각산이라고 했고요. 이제 북한산 산세가 배경으로 등장하죠. 그 아래 북악, 백악이 경복궁 뒷산인 북악이 보이고 왼편으로 바로 이제 있는 산이 인왕산이에요. 이런 풍경을 그 옛날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 바로 지금 용산 일본군이 있었던 곳이네요. 이런 풍경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니까 바로 이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쪽에서 본 풍경하고도 유사하고요. 마침
일제강점기에 이곳에 일본군 보병부대가 들어섰는데 그 보병부대가 들어선 사진이 1920년대 사진이 발견이 돼서 그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딱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바로 이제 79년대, 78년대 그 두 개의 연대가 지금 용산 그 군부대가 이제 군부대로 자리 잡게 되는데 바로 이 마을이 78, 79년대가 들어선 자리죠. 그래서 1920년대 사진을 보니까 남산 왼쪽으로 북한산 그리고 인왕산과 백악이 보이는 풍경 사진하고 딱 일치가 되네요. 그 16점의 그 두운지정 화첩에는 그 두운지정에서 본 관악산과 한강과 북한산과 남산 그런 주변 풍경을 그리고요. 또 한편 본인이 이렇게 꾸몄던 정원 있잖아요. 자기 누각에서 본 정원을 꾸몄는데 그 정원에 포도나무도 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작약도 심었고 대나무도 심고 또 버드나무도 심고 또 이 화첩에 이렇게 태우석도 장식을 했고요. 또 이 화첩에 지금 없어진 그림 중에 복사꽃도 홍매도 그 다음에 난초도 그렸어요. 그래서 그 그림 중에 지금 4점이 출품되어 있죠. 제일 눈에 띄는 게 태오석이에요. 이건 이제 중국에서 수입한 아주 값비싼 구멍 뚫린 그 괴석이죠. 바로 이제 이 그림을 그린 시점이 강세왕이 서울시장, 한성부 판현 시절이었고 이번 발견된 화첩에는 그 문집에 기술된 16점 밖에 2점이 더 포함되어 있어요. 한 점은 평암 강세왕의 검은 먹지에 금분으로 그린 대나무 그림이 하나, 큰 대나무 그림이 하나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첩의 맨 첫 장에 강인의 총석정 그림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1784년에 그린 게 아니고 1788년에 그린 강인의 총석정 그림이 또 주목이 돼요. 이 그림은 강세왕이 그린 게 아니고 강세왕의 큰아들인 강인이 그렸어요. 여기 이제 무신추 사 총석정. 그러니까 1788년 가을에 총석정을 그렸다 하고 여기 종호라고 해서 강인의 자를 써놓고 있어요. 바로 이 시절에는 강인이 회양부사를 금강산 근처에 회양부사를 지내고 있었고 그때 이제 강세왕과 김홍도, 김응환 이런 화가들이 금강산 사색여행을 가요. 그때 강세왕도 이제 몇 점의 금강산 그림을 그렸죠. 강인은 화가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림이 제법 그렸고 그 주상절리의 이 바위 해변가 바위를 기존의 화가들이 포착한 그런 구도가 아니고 내륙에서 바다 쪽으로 본 그런 풍경을 그리고 오른쪽 언덕에 총석정을 그린 새로운 구도법을 또 보여주네요. 1784년에 그린 16점의 강세왕의 부채 그림을 아마 강인이 이렇게 화첩으로 꾸미면서 자기 그림을 앞에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첩은 강인이 아버지 강세왕의 그림을 모아서 이렇게 화첩으로 꾸미고 자기 그림을 넣은 그러니까 이 화첩을 처음 만든 장본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장남으로서 이제 상당히 큰 효도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두운지정이라고 하는 이름은 둔지산을 문학적 표현으로 옮긴 것 같아요. 구름이 머무는 연못 정자인데 이곳은 둔지산. 이 둔지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둔전이 있었거든요. 둔전은 그 병사들이 주둔하는 공간에 농토를 얘기해요.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군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준 땅이죠. 밭이죠. 그러니까 그 두운지정에 대한 글이 표암유고 강세왕의 문집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그 문집을 읽다 보니까 정말 얼마나 두운지정이 파라다이스였는지 상상을 하게 합니다. 표암유고에 실린 두운정 길을 보면 자기 정원에 연못을 꾸미고 거기에 이제 연꽃도 심고 물고기도 키우고 하면서 수양버들을 둘러 심었대요. 그리고 이제 관악산과 동작나루를 보면서 산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관악산이 좋아서 본 게 아니고 거기 있어서 봤다. 그런 표현을 또 했죠. 마당에 여러 화초를 심고 했는데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때때로 들꽃을 뜯기도 하고 그다음에 설익은 밤을 따고 나면서 남은 생을 보낼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정말 절절하죠. 강세왕은 결국 이제 1784년 서울시장 시절에 여기에서 이런 설익은 밤을 따고 들꽃을 뜯으면서 미래를 노후의 생을 전망했던 거죠. 결국 84년에서 71년에 돌아가시니까 7년을 설익은 밤을 드시고 들꽃을 따면서 여생을 사셨습니다.